반갑습니다. 홍식입니다. 대표님들 박수 소리 들으니까 내가 이러려고 교수 됐나 자책감이 들고 괴로워서 강의를 늦게 끝내려고 하는데 더 세게 쳐주면 일찍 끝내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공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비밀이 없죠. 세 번째 없는 건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기획의 정답은 아닙니다. 직원들은 find answer, 답을 찾으면 되지만 대표님들은 ask question, 질문을 하셔야죠.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좋은 인스피레이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친구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알겠습니다. 빅뱅이라는 친구들인데 멤버 중에서 제가 GD라는 친구를 정말 좋아해요. 취향에 좀 맞나요? 안 맞아요? 이 친구, 앨범이 각종 차트에서 1, 2등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 앨범이 몇 장 팔렸는지 집계를 못하고 있어요. 음반이 몇 장 팔렸는지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기에 있죠. 근데 문제는 USB 속에 노래가 들어있으면 되는데, 고착화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저기는 노래가 없습니다. 시리얼 넘버만 들어있죠. 그래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음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디서 음반 집계를 할까요? 퀴즈. 미국은 어디서 집계를 하죠? 미국은? 빌보드. 일본은 오리콤. 영국은 UK. 한국은 가온 차트예요. 근데 가온 차트가 이거는 음반이 아니래요.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미국은 어떨까? 빌보드는 싸이가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할 때부터 조회수까지 음반 판매량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뭐가 음반일까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CD, 두 번째 LP, 세 번째 고속도로 휴게소에 단파는 카세트 테이프. 자,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을까요? 고객은 저만큼 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어떨까요?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린 이미 낡은 세상 속에 살고 있을 확률이 무지 높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혹시 옥자라는 영화 보셨나요? 옥자. 퀴즈. 옥자는 대한민국에서 상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안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극장에서만 하고 멀티플렉스 극장에서는 상영을 보이콧했죠. 그런데 이 멀티플렉스가 대한민국 극장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다고 볼 수 있고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 극장에서는 저 영화를 보이콧했을까요? 내용 때문일까? We needed a miracle. And then we got one. This beautiful and special little creature will be a revolution in the livestock. 자, 이 영화는 슈퍼돼지 동물 학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진보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용 때문에 보이콧을 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감독과 제작사가 문제였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설국열차와 괴물로 2천만 명을 동원한 누굴까요? 봉준호라는 분이세요. 21세기를 빛낼 25인 중에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이 유일하게 13등으로 랭크된 정말 천재 감독입니다. 별명은 변태입니다. 성적인 변태가 아니라 정말 창의적이에요. 이 슈퍼돼지도 사실 이름은 첨단돼지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안드로메다로 지을 텐데 옥자라고 지었습니다. 혹시 여성 대표님 중에 옥자 있습니까? 옥자 없습니까? 주인공은
미자입니다. 자, 문제는 이 양반이 투자를 한국에서는 돈이 작아서 받지를 못해서 투자 회사가 문제였죠. 그 회사가 바로 넷플릭스라는 데예요. 넷플릭스는 잘 아시죠? 비디오를 대여해주는 데라서 지금은 OTT 사업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든 거예요. 인터넷 TV로 영화를 보여주는 회사죠. 자, 한국에서는 이게 동시에 개봉이 되면 누가 극장에 오겠나? 그러니까 일주일만이라도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럼 넷플릭스에서는 야, 돌았나? 우린 시청자가 1억 명이 넘는다. 대한민국 500만 보고 그래는 못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그럼 우리도 상영 뭐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극장은 시대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혹시 이 아저씨가 누군지 아세요? 대머리 아저씨. 잘 모르면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굴까요? 세계 최고 부자? 자, 누구죠? 시작. 2등은 바로 이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인데 지금 인터넷 들어가니까 이 아저씨가 1등으로 올라갔더라고. 야, 박수 한번 쳐줘야 안 됩니까? 정답은 과거의 답입니다. 이 답도 이 강의 끝나면 과거가 되겠죠. 자, 이 아저씨는 사실은 바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죠. 1등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있는 장소는 IT 연설, 기조연설을 해야 될 양반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 봤더니만 상 받으러 나왔습니다. 아마존에서 만든 동영상이 3개가 바로 아카데미상을 3부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가 깨졌다, 그죠?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경계가 깨졌는데 불구하고 대한민국 극장은 아직도 경계고 새로운 축이 이동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웬만한 OTT 사업자들은 아카데미상을 받습니다. 조만간에 TV 드라마에 나온 여자 탤런트가 오스카상 여우주연상이 받을 경계도 곧 깨질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이제 컨텐츠 제작, 배급, 상영은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구글 제작, 배급, 상영이 원스톱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극장은 아직도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1900년 부활절 아침 뉴욕 5번가 행사 장면입니다. 쭉 사진이 아주 흐릿하긴 하지만 다 마차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딸랑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년 뒤로 갑니다. 똑같이 부활절날 아침 행사 장면인데 비유는 똑같습니다. 근데 컨텐츠가 싹 바뀝니다. 자동차는 마차는 한 대도 보이질 않죠. 몇 년 만에 13년 만에 소위 말해서 마차 업계는 괴멸하죠. 왜 그랬을까요? 구분을 한 겁니다. 경계를 진 거죠. 자동차, 마차. 마차는 대중교통, 자동차는 그 비싼 거를 누가 타? 아무도 탈 수가 없고 부유한 사람들이 여행 갈 때나 타는 거야. 이렇게 경계를 구분했던 거죠. 그리고 경계 속에서 혁신을 하고 창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손님을 편하게 모시지? 어떻게 하면 더 속도를 더 빨리 할까? 이렇게요. 그런데 1908년에 T 모델이 나오면서 이 공식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차업계는 괴멸하죠. 세상이 빨리 왔을까요? 아니면 내부 대응이 문제였을까요? 4차 산업혁명, 과연 이게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 대표님들의 태도가 문제일까요? 적은 내부의 적이 훨씬 무섭죠. 2015년 3월 24일 날 참으로 이상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독일의 저가항공사 저모닝이 승무원 포함 승객 150명을 태우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독일 디셀도르프로 날아가요. 날아가는 중에 알프스산에서 추락하는데 그 추락 장면이 너무 묘합니다. 8분 동안 12,000m를 수직으로 내리꽂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자살 비행이에요. 근데 내부 승객은 한 명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은 거죠. 어째 이런 일이 생겼을까? 목숨이 죽을 줄 알면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할 텐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블랙박스를 수거하고 밝혀졌죠. 원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In a second, that looks like a good-sized plane came in and hit the World Trade Center from the other side. So this is obviously, or would seem to be, and again, I'm dealing in speculation, but it would seem like there is a concerted attack against one of the towers of the World Trade Center. With knives or box cutters, that flight attendants had been injured or killed. 자, 이게 언제적 장면이죠? 9.11 테러 때예요. 9.11 테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테러범들이 무장을 하고 비행기를 탈취합니다. 그리고 조종신문을 부수고 비행 조종관을 장악을 하죠. 그리고 건물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사들은 테러를 막기 위해서 조종실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튼튼하게, 아주 튼튼하게 밖에서는 도저히 열 수 없도록 만든 거죠.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블랙박스를 보니까 조종사가 화장실 간 사이에 부조종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궈 버린 거죠. 149명이 힘을 합해도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적은 내부의 적이 훨씬 치명적이죠.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승무원들은 늘 2인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 회사는 위험할 확률이 무지 높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저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안 왔다고 할까? 왜 저만큼 있다고 할까요? 나는 알아 하는 게 알아야 될 거를 막는 경우입니다. 자, 제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이 양반 원래 왔던데, 그리고 또 속편을 찾아봤어요.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과학혁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인간이 무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지식을, 무지를 지식하라면서 엄청나게 배웠다는 얘기죠. 오늘 오후 한나절이지만 많은 지식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죠. 첫 번째, 일상생활만 잘 봐도 미래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이죠. 결국 내일도 오늘 속에 들어있으니까. 요즘 백화점 1층에 가면 대부분 다 화장품, 명품인데 지금은 식당이 들어서고 있죠. 이제 물욕에서 식욕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하이마트에 많이 팔렸던 게 작년까지는 TV였지만 이젠 냉장고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잘 눈여겨보면 미래가 보이죠. 특히 스마트폰. 두 번째, 세상을 읽는 지혜는 바로 대중문화입니다. 이 유행가 한 편 속에, 그리고 K-팝 속에, 방송 속에 미래가 들어있죠. 그리고 여행도 때로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제가 가장 강추하고 싶은 건 바로 독서, 이런 포럼 모임이에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조금 지칠 때가 돼서, 지금 대표님들이 쓰고 있는 게 핸드폰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지 제가 앱 4개를 소개할 테니까 이 앱을 쓰고 있으면 스마트폰을 쓰는 거고, 이 앱 중에서 2개 이하로 쓴다면 나는 핸드폰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앱. 자, 나는 카톡을 말로 할 수 있다. 손 들어봅니다. 나는 문자 메시지를 말로 한다. 클라우드 노트에 말로 한다. 말로 보고서를 쓴다. 일단 핸드폰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오피스 렌즈를 쓰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피스 렌즈는 책을 딱 찍으면 이미지가 텍스트로 바뀝니다. 자, 나는 에버노트를 쓰고 있다. 손 들어봅니다. 에버노트는 클라우드 노트입니다. 메시지에 버금가지 않는 엄청난 양을 그리고 말로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바쁠 때는 공부도 할 수 있죠. 나는 토크프리를 쓰고 있다. 손 들어봅시다. 토크프리는 에버노트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1시간 운전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다 쓰겠죠. 구글 번역기. 설마 대표님 맞으세요? 자, 지금 쓰고 있는 건 우리는 핸드폰을 쓰고 있거나 카메라를 쓰고 있거나 동영상 편집기를 쓰고 있죠. 최소한 지식인이라면 4가지 정도는 쓸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카톡을 말로 할 수 있고 보고서를 말로 쓸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죠. 스마트폰 다 한번 꺼내보세요. 스마트폰 다 꺼내봅니다. 스마트폰을 다 꺼내시고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글자를 딱 치면 문자판이 나올 겁니다. 문자판 맨 하단에 설정 버튼이 있을 거예요. 설정 버튼을 꼭 2초 동안 누릅니다. 그러면 마이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걸 딱 누르면 이제 모든 건 말로 할 수가 있어요. 카톡도 문자 메시지도 에버노트의 모든 기록도. 이따가 밥 먹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고, 자, 이제 다 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중문화, 일상생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잉여지능이죠. 특히 대표님들은 많은 시간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업무량을 줄여줄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앱들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공짜라는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잘할게요. 그런데 기획이 뭡니까? 자, 정말 대한민국 삼성은 엄청난 회사죠. 2006년도에 처음으로 세계 시장을 재패하면서 지금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일이 K-팝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변방에 있었던 K-팝이 미국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It feels like an understatement. Making their US TV debut, make some noise for BTS. 자,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영어로도 안 부른다, 그죠? 한글로 부르는데 세계 관객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을까요? 틴 초이스 어워드에 상을 받고,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 진입은 물론 소셜 순위에서는 늘 1등을 했었죠. 인터넷에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 이 친구들은 K-팝은 늘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심장부에 들어갔고,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삼성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자, 성공 요인은 바로 지축이 바뀐 걸 알았죠. 경계를 깹니다. 기존 미디에서 공고히 했던 팝의 지축이 흔들리는 순간 방탄소년단은 그걸 정말 잘 이용한 거죠. 이제 전통적 미디어 기반이 약해지면서 축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거기에 방탄소년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공 요인은 과연 뭘까? 바로 이 친구들이 가장 잘하는 걸 했죠. 아이돌 기획사 키운 게 아니라 가장 잘하는 힙합, 이런 흑인 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팝의 가장 강자가 바로 라틴 팝이죠. 라틴 팝처럼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로 노래를 합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멤버들의
작사, 작곡 능력이죠. 자기들의 영혼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금용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진정성이죠. 내가 그냥 작곡해주는 노래를 없는 게 아니라 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공 요인은 바로 동시대성입니다. 시대 정신을 잘 이해한 거죠. SNS에 일상적인 일들을 올립니다. 나는 가수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이별, 흔해 빠진 케이팝이 아니라 청춘과 학교, 반정성,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썼다는 겁니다. 이게 기획이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 개국하고 한참이 지났지만 늘 종편 속에서도 하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JTBS는 어떻게 됐을까요? MBC, SBS를 제쳤죠.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KBS도 넘었죠. 물론 뉴스 시청률은 2등이지만 선호도 모든 면에서 JTBC가 우월해졌습니다. 여긴 도대체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지축이 변한 걸 JTBC는 이용을 했고 기존 지상파들은 경계를 구분한 거죠. 지상파, 종편. 자, 그렇다면 지상파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종편 시청률이 이랬고 환경 자체도 지상파한테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왜 지상파는 종편한테 따라잡혔을까요? 바로 시청률이다, 그죠? 시청률. 자, 인간극장, 가요 무대, 6시 내교양 이런 것들은 다 옛날 컨텐츠예요, 그죠? 근데 지금 종편들은 어떤 컨텐츠일까요? 늘 새로운 트렌드를 앞서가고 있죠.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뉴스는 예전처럼 안방에서 가공해서 그래픽 컬러를 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심층 뉴스를 원하죠. 최고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고발, 인터뷰, 팩트체크. 그리고 뉴스도 단 한 해만 방송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한 달, 드라마처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단독 보도를 하기 때문에 기자의 팬덤까지 생긴 거죠. 세상을 따라잡은 기획입니다. 2007년 역사상 유일무이한 태안반도에 기름 누출 사고가 발생합니다. 혹시 자원봉사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예. 저는 박사과정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데 같이 다녀왔습니다.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늘 그쪽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유출 사고 때문에 관광객이 준답니다. 전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태안군청 직원이었다면 관광객 수를 늘릴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하죠. JTBS도 그리고 방탄소년단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이용을 하고 새로운 것하고 연결한 거잖아요. 자꾸 징징대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자, 태안군청은 120만 명의 인적사항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돌비석을 하나 만듭니다. 돌비석을 하나 만들고 120만 명 이름을 적는 거죠. 글자를 작게 적으면 안 커도 될 거예요. 혹시 돈이 좀 있으면 랜드마크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120만 명한테 메일을 쏘는 거죠. 너무 고맙다. 우리가 다 죽어갔는데 당신들이 청정바다로 만들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당신들의 기념탑을 하나 만들어놨다. 혹시 시간 될 때 와서 구경해라.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럼 대표님 같으면 무시할까요? 한 번쯤 가보고 싶을까요? 한 번쯤 가보고 싶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만들었나? 그리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한 거잖아요. 혼자 몰래 갔다 올까? 친구 데리고 갔다 올까요? 자, 이렇게 해서 40만 명만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갑시다. 기념탑 구경하러 가서 배가 고프니까 꽃게탕 한 그릇만 먹고 와요. 대하도 먹지 말고 소주도 먹지 말고 펜션에 잠도 자지 말고 기름도 넣지 말고 그냥 꽃게탕 한 그릇만. 이거 엑셀로 두드리니까 2,400원 나오대요.
제가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안 되더라고. 기획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있는 걸 활용해서 없는 걸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바람개비 이론이잖아요. 바람개비를 천만장 만들었습니다. 작년이랑 똑같이 만들었고 작년에 너무 잘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똑같이 만들었는데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시작. 제 질문이 좀 어렵나요? 예, 오답에 대한 공포를 깨셔야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 찾는 건 관리죠. 그냥 발전 정도예요. 기획은 에스케이션 질문하셔야 돼요. 관례를 파괴해야 됩니다. 자, 이 바람개비가 안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시작.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부는 건 제약 조건이에요. 근데 대부분 기업들은 자꾸 바람 탓을 합니다. 인원을 더 주면요, 예산을 더 주면요, 여건을 바꿔주면요, 이렇게 해주면요, 이렇게 징징대죠. 그런데 기획은 우리가 있는 걸 이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평범해서 이용을 잘 안 해요. 이걸 순서를 바꾸거나 정렬만 바꾸거나 다른 거하고 컴바인만 하면 없는 바람이 치명적 단점이 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한테는 아주 평범한 두 발이 있습니다. 이놈을 뽑아들고 내가 우짬 들어갈까요? 시작. 들고 뛰면 되는 거죠. 이게 기획입니다. 기획은 천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하는 거죠. 몰라봤던, 업신여겼던 우리들의 평범한 장점을 연결하면 치명적 단점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클래식 음악이 어렵죠. 클래식 음악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전곡을 우리가 좋아하는 운명이라든지 쇼팽의 녹턴 같은 걸 한 곡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음악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만 열면 돼요. 이렇게 자꾸 듣다가 보면 음악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를 보면 돼요. 그 중에서 강추할 영화가 두 편인데 오늘은 카핑 베토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카핑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은 교향곡 중에 가장 위대한 교향곡입니다. 도대체 왜 가장 탁월한 교향곡이 됐을까? 두 번째, 베토벤은 교향곡 9번을 작곡할 때는 귀가 먼 상태예요. 그런데 지휘를 하려면 귀가 들려야 되는데 귀가 안 들립니다. 어떻게 지휘할 거며 도대체 이 곡은 왜 위대한 거며 세 번째, 박수구를 끝나고 났는데 박수소리가 안 들릴 때 베토벤은 어떤 표정일까? 한번 들어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3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네요. 자, 가장 위대한 교향곡은 그 당시까지 교향곡은 다 기악이에요, 기악. 근데 여기 무슨 소리가 들리죠? 성악 소리가 들려요. 교향곡 9번은 기악의 성악을 최초로 연결한 거죠. 이 컴바인이 가장 위대한 교향곡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귀가 멀은데도 불구하고 카피해 주던 여자. 실제는 부단장이 지휘를 하는 걸 보고 지휘를 합니다. 마지막 박소리가 안 들릴 때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자, 기획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컨셉추얼, 아주 혁신적으로 하는, 창의적으로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이것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만 하면 돼요. 조합만 하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끝말잇기 한번 해볼까요? 조별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C조, 그 다음에 E조, K조. 자, 포도. 자, 끝말잇기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도로 시작하는 거. 도사, 이. 자, 사. 시작. 사자. 우리 D조. 자가 뭡니까? 자로, 자수.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으면 돼요. 한 판만에 판이 끝납니다. 다 끝났죠? 도미솔, 솔라시,
뭐 그죠? 밤새도록 하자. 예. 있는 단거리 없지 않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 이으면 돼요. 자, 이것만 보고 정말 마치도록 할게요. 세계 4대 뮤지컬이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할 테니까 아닌 걸 하나 찍으면 돼요. 첫 번째 레미제라블, 장발장. 두 번째 캐츠. 세 번째 오페라 요령. 네 번째 월라마지메. 마지막 맘마미아. 이 중에서 4대 뮤지컬이 아닌 것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시작. 참고로 제 객관식 질문 정답은 마지막을 찍으면 돼요. 뭐가 아닙니까? 맘마미아가 아닙니다. 자, 이 뮤지컬이 어렵죠. 저도 우리 딸이 대학을 가고 나서 얘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뮤지컬 보러 가자 했더니 얘가 안 가겠대요. 너무 재미없어요. 도대체 춤추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넌 그럼 뭘 좋아하니? 했더니만 아이돌 공연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터넷에서 이놈 좋아하는 키워드를 줄곧 넣었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이 녀석이 드디어 뮤지컬을 한대요. 그랬죠. 얘가 나온단다. 너 갈래? 아빠 갈게요 하더라고. 이 친구 누굴까요? 시아 준수라는 친구죠. 그 당시 동방신기 멤버였습니다. 지금은 동방신기가 아니라 JYJ에 소속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아 준수가 나오는 뮤지컬을 섭렵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저게 아이돌이 제대로 연기를 할까 했는데 엘리자베트 끝나고 나서 준수가 대한민국 나무 뮤지컬 주연상을 받더라고요. 안심하고 갑니다. 그래서 데스노트까지 뗐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기획이죠. 기획은 아주 어려운 뮤지컬 명성황후를 아주 익숙한 아이돌하고 연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기획이다, 그죠? 아주 새로운 걸, 어려운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돌이란 익숙한 매체로 연결하니까 뭐가 나와요? 뮤지컬의 대중화라는 게 나오죠. 제국의 아이들, 소녀시대, 레오, 산들, 규현, 준수, 조건, 루나, 인피니트, 그리고 여우기까지. 이게 기획이다, 그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